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한화 기준으로 6천만 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고 알트코인들에는 조금씩 매수세가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오르는 코인들은 오른다 이런 뜻으로도 보이는데요. 앞으로 오를 코인들 투더 골드문 함께 하시면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떤 호재에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어떤 악재들이 남아있는지 투더 골드문 함께 하시면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제 인사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는 거의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그래도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야간에 한번 또 올라왔고 그 다음에 살짝 눌리다가 오늘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또 이제 진짜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또 저번에 말했던 오빠장 이거 오르다가 빠지는 또 그런 장인지 요거는 이 방송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찐 반등인지 오빠장인지에 대한 해답 오늘 방송 통해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또 시장이 그래도 조금은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굉장히 뭐 계속 빠지기만 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살짝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좀 마음의 안정을 찾죠. 뭐 한 20% 떨어지고 10%만 올라와도 뭐 안정을 찾는 데는 그래도 뭐 10% 결과적으로 10%는 빠져 있지만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주니까 지금 같은 시장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돼주면서 횡보한 후에 상승들 계속 나와준다면 굉장히 재밌는 매매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의 이슈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 백, 먼저 코인 사부님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이슈 어떤 걸까요? 뭐 일단은 악재적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뭐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뭐 경기가 안 좋다, 경제가 안 좋다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지금 보시면 경제가 나아지는 부분들은 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경제가 좀 힘든 상황, 여러분들이 좀 체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진짜 찐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불장은 오기 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이 개별적인 이슈들이 나오는 업종이라든지 그런 코인들만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악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상황도 어떻게 보면 좀 악재이긴 한데 근데 뭐 너무나 뭐 큰 악재다 뭐 이런 건 뭐 아니다라고 좀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현재 돈들이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들어왔던 매수세 그런 이 화끈한 흐름이 들어와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돈이 어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용하는 거래소에 돈을 그냥 넣어두고 가만히 관망하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그런데 바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은행으로 좀 돈이 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 들어서 이 은행에 대한 이 정기 예금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단기간에 흐름을 봤을 때고 한 2주 내지 또 3주 정도, 그러니까 이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로 본다면 한 11조 정도 그 이상이 되겠죠. 그 이상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어요. 은행의 돈이. 그렇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코인과 주식에서의 자금 회수가 일어난다고 드렸죠. 그러면서 물량이 빠지고 가격도 내려가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막 점점 안 좋은 흐름이 나와줍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은행으로 간다는 거겠죠.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 5%의 수익을 보고 10%의 수익을 본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행 이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겠죠. 은행 이율 뭐 2%, 3%라고 하지만 그건 연이율로 따지는 거고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우리가 딱 그 매매한 부분에서만큼의 5%, 10%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고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원금 보장이 되지 않고 위험자산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은행으로 자금이 쏠리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금 보장이 되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 예치금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증가를 했고 당분간 계속 증가를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뭐 예전에 그 올 초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그냥 사놓고 자고 일어나면은 막 100% 올라가 있고 200% 올라가 있고 그런 엄청난 유입은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아까 뭐 내려왔다가 뭐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없겠지만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이런 횡보하는 시장이 조금 더 지속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코인 자체가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은행으로 좀 돈이 들어가면서 코인과 주식 쪽에 있는 자금이 회수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당분간 좀 지속되면서 코인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코인 대통령님의 오늘의 악재 어떤 걸까요? 악재도 악재인데 네.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악재이지 않나. 네. 일단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우선은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의 거래소죠. 업비트 거래소가 오늘 공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공판이 있었는데 자, 혐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이제 그 1,500억 원 정도를 이제 편취를 했다. 근데 이제 쟁점이 된 거는 뭐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어떤 거였냐면 자, 우선은 뭐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서 2017년부터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서 뭐 활동을 해가지고 투자자들과 같이 매매를 통해서 뭐 이제 1,500억 원 정도의 뭐 이제 그 부당 수익을 뭐 빼돌리려고 했다. 이게 이제 혐의인데 여기에서 이제 재판부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뭐 좀 명확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였는데 어떤 거였냐면 실제로 정말 허위된 그 아이디를 만들어서 가짜 아이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이 들어간 게 아니라 포인트 충전식에 돈을 넣어놓고 그걸로 허위 매수를 한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아이디가 있고 돈도 다 있는데 이제 업비트 측에서 회원인 척 해서 이제 투자자인 척해서 돌렸느냐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뭐 업비트 측의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돈은 있었다 확실히 이제 뭐 그런 포인트식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됐고 뭐 재판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뭐 검사 측과 이제 좀 말 좀 맞추어서 혐의 좀 맞춰서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다음 공판은 내년 2월 11일로 다시 좀 미뤄졌다고 하는데. 자, 우선은 좀 충격적이죠. 예,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좀 있어서는 안 되고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실제로 돈을 뭐 1,200억 정도 넣어가지고 매매를 돌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단은 혐의 자체가 그런 의문이나 의심을 들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포인트 아니냐? 이거 그냥 전산으로만 이렇게 만진 거 아니냐?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개월 전이었는데 그 거래소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왔고 뭐 거래량의 뭐 95%가 허위였고 뭐 장부 거래였고 등등해서 뭐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압수수색을 받고 어쩌고 해서 제가 그걸 그대로 그냥 기사 내용을 읽었었는데 뭐 그 거래소 측에서는 그때 이제 저를 고소를 했었죠. 허위 사실이다. 저는 기사를 읽은 것뿐인데 보고 계십니까? 예, 기각당했죠. 자, 그런데 이거 일단은 저도 이제 뭐 제 허무맹랑하게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사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형 거래소라고도 알고 있죠. 뭐 4대 거래소도 아니면 이제 저도 이제 꼽으라고 한다면 딱 2개 꼽으라면은 이거 꼽거든요. 근데 이런 거래소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 이거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거래소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아니면은 코인들이 하락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겠죠. 당연스럽게도. 왜 그러냐고 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도 뭐 실질적으로 뭐 비트코인 뭐 몇천억 원어치 갑자기 매도 물량이 풀린다. 이건 아니니까요. 매도 물량이 풀리지 않는다면 패닉셀도 나오지 않을 거고요. 매물 출회도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하락은 의미가 없다. 실질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예전에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가 이제 뭐 내가 뭐 얼마를 갖고 있고 이거를 다 팔아버리겠다. 이때랑은 좀 얘기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한 곳에서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그리고 또 시장이 또 개별적으로 존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뭐 거래소 하나 때문에 시장이 뭐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만약에 뭐 업비트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서 업비트에 비트코인이 막 갑자기 2천만 원 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래소로 뭐 사가지고 인출이 나간다거나 혹은 갑자기 인출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전혀 가격에는 뭐 무관하다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아직 명확하게 뭐 드러난 게 아니니까요. 그죠?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죠. 입증을 해내야만 유죄가 되는 거니까요. 아직은 유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악재라기보다는 그래도 이런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라는 게 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거래에서 나왔다는 게 조금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재판부에서 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을 쟁점으로 두느냐. 이건 뭐 저희가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니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거래소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의심이 들었다. 그리고 뭐 이제 검찰에서 뭐 이렇게 움직였다. 이런 거겠죠. 자, 우리나라 대형 거래소에도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뭐 4대 거래소 있죠. 여러분들 뭐 이름만 되면 다 아실 거래소들. 그 4대 거래소 정도를 제외하곤 나머지 거래소들은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나. 그냥 이렇게 조금 판단해 볼 수도 있겠죠. 대부분 보면 업비트 같은 경우에서는 회원 수도 많고 투자자도 많기 때문에 일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의 가장 큰 수입원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투자하는 거래 수수료겠죠. 자, 이런 것들로 이제 뭐 서버를 운영을 하고 회사를 운영을 하고 등등 하겠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소형 거래소들, 신생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뭐 S기업이 갑자기 뭐 거래소를 진출한다. 이래가지고 거래소를 딱 냈어요. 자,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일단 이름도 있겠지만 브랜드 파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망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건데 왜?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중소형 거래소들 자본력이 있는지 일단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뭐 평생 수수료가 무료라는 둥, 뭐 들어가서 가입을 하면 비트코인을 뭐 10,000원을 준다. 비트코인 10,000원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그거를 준다는 둥, 그죠? 100% 올라가면 20,000원 되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투자자를 유치를 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바로 서버 운영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수수료, 투자자분들의 거래 수수료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 자체가 많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래소에서 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형 거래소에서도 이런 의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받고 그랬는데 중소형 거래소는 어떻겠습니까? 암암리에 다 할 수 있다라고 저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그냥 큰 거래소, 4대 거래소 아니면 그냥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셔도 돼요. 큰 거 많잖아요. 그죠? 바이낸스나 후업이나 뭐 이런 데를 사용하시는 게 낫지 중소형 거래소는 어떤 이벤트나 뭐 달콤한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을 안 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금을 지키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이 거래소의 전산 조작 이슈 한번 다뤄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정도지만 앞으로 또 새로 진행되는 소식이 있다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소를 이용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 항상 강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호재 이슈 한번 짚어볼게요. 코인사부님, 오늘의 호재 좀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이게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제가 저번 주에 아마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코인 시장,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제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제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이것들을 조금 매도해가지고 좀 여론을 조성을 해가지고 좀 제재를 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NFT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내일인데 내일 바로 이제 NFT 코인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좀 상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흐름 자체를 이게 뭐 이렇게 제재는 하지만 세계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따라가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공영 매체죠. 중국의 언론사에서 이 사진 컬렉션이 있습니다. 이 11장에 대한 이 사진 컬렉션인데 이 11장마다 한 장마다 10,000개의 코인을 이제 해가지고 총 11만 개.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1, 뭐 특별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1만 1개를
이 발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NFT 코인을 뭐 이제 뭐 게임에서도 사용을 하고 우리가 뭐 이제 메타버스에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더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조각 투자.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뭐 강남이나 무슨 뭐 압구정 이런 이제 좀 가격이 비싼 건물에다가 조각 투자를 하는 거죠. 뭐 30만 원이면 투자를 하고 또는 그림 엄청나게 고가의 그림에다가 나의 지분을 정말 소중한 돛담배 같은 그런 그 자금을 넣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식의 조각 투자가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NFT 코인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진 11장을 NFT 코인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이 지분을 조각으로 나누겠다. 뭐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그런 사진이 막 이 뭐 엄청나게 가치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진 자체가 뭐 저번 달 11월 달에 그 공상장 창당 그 회의가 아니라 축제 때 이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뭐 30년 된 것도 아니고 40년 된 것도 아니고 고작 한 달 된 사진이어서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메타버스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전에 2018년도 3월쯤일 거예요. 2018년 3월쯤에 미국과 중국이 그 무역 분쟁을 진행을 했죠. 그 무역 분쟁을 진행했던 게 이 세계 패권을 두고 다퉜습니다. 그래서 뭐 관세를 매기고 너 200개 매겼으니까 나도 400개 매길래 막 이러면서 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중국 투자 기업들 다 철수하고 이런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나와주면서 그때 증시가 완전 박살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로요? 바로 가상화폐로. 이 중국에서 가상화폐,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를 하고 진행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위안화를 디지털화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호재성의 발언이겠지만 중국에서 지금 위안화를 디지털화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를 따라가야 된다. 우리도 이 달러를 디지털화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뭐 세계 통화가 달러겠지만 우리도 디지털화를 해야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미국이겠죠. 제가 아니라 그분의 말을 하면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미국과 이 신흥국들과의 자금 루트를 형성할 수 있고 자금이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제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건 디지털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뭐 공통화폐는 달러겠지만 중국에서는 이 디지털화를 해서 결국에는 이 화폐 시장을 어느 정도 선도하겠다라는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규제를 해오면서 진행하고 있었던 이 디지털화를 NFT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NFT 코인 있죠. 이 사진 NFT 코인에 대한 거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공룡 IT 기업 텐센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중국의 메타버스 진출, 이 메타버스 선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저번 주부터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이 NFT 시장에 관한 상승 동력이라든지 상승 탄력 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NFT 코인은 다 알트 코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시장이 곧 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인사부님께서 계속해서 이 NFT 시황도 한번 짚어주시고 앞으로의 흐름도 읽어주셨는데 말씀하셨던 이 NFT 세계 흐름 속에 중국도 좀 가담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이렇게 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일단은 이 중국 자체가 워낙 뭐 채굴 금지를 할 때는 코인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도 보였고 이렇게 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NFT 시장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에 가담을 한다는 소식이 또 NFT 메타버스 코인들의 좀 붐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대통령님의 호재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호재도 저도 이제 NFT 관련돼서 네.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뭐 중국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저도 동의하는 내용이라서 중국은 자금을 좀 선도하기 위해서 그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한번 져가지고 네. 뭐 그렇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재밌습니다. 항상 보면은
이렇게 막아놓고 뭐 자기들끼리 할 건 다 하고 있고 일단 뭐 저는 뭐 그 나라 국민이 아니니까요. 잘 모르겠는데 자 우선은 오늘 또 이제 NFT에 대한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릴 게 NFT예요. NFT인데 뭐 NFT 코인에 대한 뭐 그런 전망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최근에 있는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이제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NFT 코인도 이제 관리가 된다라고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NFT가 아니라 메타마스크.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지갑이죠. 코인 가상자산 지갑인데, 이 메타마스크에서 지금까지는 NFT에 대한 보유, 현황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그 토큰을 추가해서 내가 몇 개를 갖고 있는지 등등 이런 것만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NFT 코인을 이제 매수 매도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스왑을 통해서 매수 매도하는 거죠. 유니스왑을 통해서 매수 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메타마스크다 보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보안이 되어 있겠죠. 이제 시드 구문만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 해킹을 한다거나 해킹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운 그래도 다른 것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자유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 시드 구문 잃어버리면 다 틀리죠. 그래서 그건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일단은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 업데이트가 정확하게 다 진행이 된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막 메타마스크만 해가지고 그럼 되는 건가 NFT 막 다 집어넣고 막 매수 매도 하려고 해도 아직 안정화가 다 진행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래도 이 NFT가 이제 메타마스크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게 또 어떤 의미에서 또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면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유니스왑을 통해 장외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심지어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것도 되느냐? 바로 이제 밴딩 머신이죠. 이제 자판기, 자판기에다가 이제 뭐 결제를 추가를 넣어서 메타마스크는 그런 기능도 다 지원을 해줍니다. 이미 그런 기능들이 예전에 나와 있고요. 그걸 상용화하는 것들은 뭐 재단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업자들의 영역이겠지만 일단은 지원을 해줍니다.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NFT 코인 같은 경우에서 메타마스크에서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결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NFT 코인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일 수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고 예전에 저도 이제 기사를 쭉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일단 뭐 제목은 이랬습니다. 뭐 장모님이 NFT 코인 그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자, 그 정도의 기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NFT 코인 이 메타버스나 아니면 코인 가상자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NFT에 관심이 NFT를 못 들어보신 분들은 없다라고 또 이제 볼 수 있겠죠. 거기 그 기사에서 나왔던 게 NFT 이거 그림 실존 아니는 그림 아까도 이제 코인 사보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냥 행사하는 거 장면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를 NFT를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누가 살까 싶기도 하지만 삽니다. 예, 사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영희도 이제 나오죠. NFT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 픽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시장에서 점점 이제 거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땅을 사고 파는 어스투라고 해서 땅을 사고 파는데 전혀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 땅을 샀다고 해서 권리를 주장을 한다거나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어스투에서 제가 이 박스경제 TV 부지를 삽니다. 그 어스투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PD님 제가 여기 땅을 샀는데 나가주시죠. 비싸게 왔습니다. 그게 이게 안 좋은데 근데 그걸 누가 살까? 라고 판단은 하겠지만 거기서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초창기에 시작한 사람들은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부지도 사고 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가 일어나고 있고 수집욕이라던가 그래도 NFT 그래요. 크립토키티 같은 경우에서는 인정은 하겠지만 그런 수집욕을 자극을 한다던가 그렇다고 한다면 NFT 굉장히 좋겠죠. 자, 이런 것들과 접목을 시켜봤을 때 이 NFT 코인 매수 매도를 메타마스크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굉장히 이제 프라이빗한데 원래시니까요.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매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외 거래도 이제 건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코인 대통령 코인을 NFT 코인으로 돼 있어 가지고 다 매수 매도를 하고 싶은데 거래소에 상장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유니스왑을 통해서 장외 거래에서 매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더 매매를 조금 더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돼서 NFT 시장도 올라가주고 현물 시장도 올라가주는 그런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이슈 흑과 백, 오늘은 NFT 시장의 호재들로 한번 채워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